우리 환경보건 파트 들어가기 전에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30이 드디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1월 28일, 27일에 아마 이제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게 최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로 보시면 되고, 물론 제가 그 전에 이제 기본 틀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화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 이 헬스플랜 2030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학생들이 2월 27일에 시험인데 헬스플랜 2030으로 봐야 되나요? 2020으로 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법 시행일이 아니라 계획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의 계획은 끝났어요. 2021년부터는 203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2030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전부터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성, 계층,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를 한 거고,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라고 해서 비전을 잡고 있고요.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당연히 목표예요. 그래서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 기존의 헬스플랜 2020이랑 달라지지 않았죠. 다만 건강 수명의 나이를 73.3세로 하고 있다라는 거. 헬스플랜 2050은 2050이란다. 2050년이면 몇 살이야? 근데 헬스플랜 2020은 75세였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높은 목표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73.3세가 될 것으로 추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이 되니까 목표를 잡은 거예요. 목표를 좀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 그죠? 그다음에 건강 형평성이라는 것은 건강 수명이 소득 간의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부자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게 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 지역 간에도 그런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 상위 20%의 건강 수명이랑 하위 20%의 건강 수명의 격차가 있어요. 그 격차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역 간으로 봤을 때 건강 수명 상위 20%,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 높은 지역이랑 건강 수명이 낮은 지역의 격차가 있는데 그걸 2.9세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잡은 거예요. 자, 기본 원칙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원칙도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본 원칙은 헬스플랜 2020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건데 새롭게 들어왔어요. 자, 국가 지역사회 모든 정책 수립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 그리고 보편적인 건강 수준 향상.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높이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 과정에서 각각의 생활터에 이 건강 증진에 대한 게 이제 반영이 되어야 하고,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이건 우리가 건강증진 국제회의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오타 헌장에서 우리가 우선순위 활동 영역 건전한 공공정책을 수립해라. 그리고 건강지향적인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해라. 그래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요.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모든 분야가 연계하고 협력한다. 연합.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본 원칙 6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분과가 6개 분과 28개 과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여기에 딸린 애들이 있죠. 그걸 다 합치면은 28개 분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은 이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결정 요인들이 개인의 건강 행동, 생활 습관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특징, 보건의료 체계, 사회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과를 나눠놓은 다음에 이걸 관리해서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달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점과제, 이게 계속 강조됐던 내용들이고, 목표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라면 이제 여기가 문제가 나올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기본 틀이랑 조금 달라진 게, 여기가 기존에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심혈관 질환이랑 선행 질환으로 바꿔서 넣고 있고, 그다음에 손상까지 해서, 자, 6개의 분과가 있고요. 요거를 그림으로 볼까? 여러분들 그 6개의 분과랑 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제가 나열을 해 놓은 거고, 뒤에 이 기본 틀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번에 발표가 된 건데, 여기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웬만하면 끝나. 여러분들 볼 때는. 그래서 비전, 목표, 기본 원칙 6개의 분과와 총 숫자하면 28개의 세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28개의 구체적인 내용들, 중점 과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에 들어가는 것들, 정신건강관리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요거 말고 제가 추가로 기존에 해드리지 않았었지만 요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요거 좀 2021년 문제로 좀 구미가 당기는데 하는 게 요거 마지막에 있는 여러분 4차랑 5차를 비교했어요. 요거는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만 출제가 가능하겠다라는 문제고, 이게 왜 그러냐면 헬스플랜 2010이랑 2020 넘어올 때까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별로 없었는데 이 2030으로 넘어오면서 중점 과제도 달라지고 막 이렇게 많은 내용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복지부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얼마나 시험 문제로 내기 좋아요. 다음 중 2020에는 있었으나 2030에서 삭제된 건 무엇이냐, 또는 2020에 없었는데 2030에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 나라면 너무 문제로 내고 싶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보시면은 우선 비전이 바뀌었어요. 온 국민이라고 했던 것을 모든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평생 건강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고, 목표는 똑같고, 기본 원칙이 제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에는 기본 원칙이 없었는데, 자, 지금은 기본 원칙이 있고, 희합이 뭐예요? 희합. 어디서 봤어요? 헬싱키 회의, 우리 이제 몇 차죠? 8차 건강증진 국제회의였던 헬싱키 회의가 2013년에 있었고, 그때 주요 의제가 희합. 그래서 모든 정책에서의 복원을 이었어요. 기본 원칙에 보시면은 국가 지역사회가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해라 라고 명시하고, 그게 이제 여기다 다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딱 약어로 넣어놓은 거죠. 그 밖에 얘네들을 결국 원칙을 여러분 한 단어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책에서의 복원을이고, 건강 형평성, 모든 생애 과정에, 그리고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참여해야 되고 다양한 분야가 연계해야 된다. 너무나 정리를 잘해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자, 6개 분과 27개 중점과제에서 6개 분과 28개 중점과제로 바뀌었어요. 자, 건강생활 실천 확산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향이었는데, 자,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생 위험 요인 관리에 있던 구강 보건이 구강 건강이라고 해서 건강생활 실천으로 바뀌었죠. 분과가 바뀌었죠. 그래서 구강건강이 건강생활 실천에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기존 거에서 건강검진, 관절염은 삭제됐어요. 요런 것들 좀 삭제된 거, 2020년에 있었는데 2030에 없는 거, 삭제된 것들, 건강검진, 관절염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심내혈관 질환, 비만, 암, 요런 것들은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로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정신보건이 하나의 중점 과제로 들어가 있다가 분과가 커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과 관련된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예 분과를 하나 집어넣어서 정신건강관리라는 분과를 넣고, 거기에 자살 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라는 내용들을 추가로 더 넣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암, 심내혈관 질환, 비만 그대로 비감염성 질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 질환 관리에 있는 내용들은 옆에 보면은 그러니까 감염 질환이 사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본 거겠죠. 그러니까 감염이랑 기후 변화성 질환 예방 관리를 묶었어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라는 중점 과제를 넣어놓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결핵, 에이즈, 의료 관련 감염, 항생제 내성, 예방 행태 개선 등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고,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을 따로 넣어서 검역 감시 예방 접종이 들어가 있고요. 기후 변화성 질환에 이제 대응하자라는 차원에서 들어가 있죠. 자, 인구 집단의 건강 관리에서 모성 건강이 원래 인구 집단 건강 관리에 있었는데 그거를 여성으로 바꿨어요. 그다음에 영유아 노인 그대로 들어가고, 자, 그리고 노인 들어가고, 근로자 건강 진단 그대로 있죠. 그다음에 군인 건강 그대로 있고, 학교도 아동 청소년으로 바뀌었어요. 학교 보건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바뀐 거고, 다문화 가족 건강은 여성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문화 가족 건강은 3차에 있었고 4차에서 요 용어를 뺐었는데 그냥 여기 이제 여성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취약 가정 방문 건강, 취약 가정은 노인으로 포함시켜 버렸대요. 장애인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식품 정책이 안전 환경 보건에 있었는데, 안전 환경 보건 분과 자체가 안전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넣지 않고 이제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하면서 식품 정책이 삭제됐어요. 그럼 삭제된 게 총 건강검진, 관절염, 식품 정책, 요게 3개가 삭제가 됐네요.
자, 그리고 손상 예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26번에 있는 손상이 비감염성 질환 관리 여기 손상 13번의 손상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손상이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사업 체계 관리에서 인프라, 평가, 정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다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으로 들어가서 건강 친화적인 법 제도를 개선해라. 그리고 뭐 정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정보 기술을 적용하고 재원 마련, 뭐 운영,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차, 5차의 기본 틀 비교한 내용들도 자료로 드렸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드디어 헬스플랜 2030의 완결판이 짜잔 나왔습니다. 이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언제 바뀌겠어요? 2025년이 되면은 왜냐면 얘는 10년 단위 계획이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5차가 가면서 중간에 틀은 크게 바꾸지 않고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 평가를 해본 다음에 중간에 아마 수정 보완이 들어가서 6차가 2026년부터 6차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스플랜 2030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자 2021년부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030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